회의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인데요. 지금 뭐 불곡산, 가막산 등 주요 등산로인데 감액이 꽤 많이 됐고, 일단은 불곡산, 가막산은 웬만큼 정비가 다 된 겁니까? 등산로 정비 사업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정비가 다 된 건 아니고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내년도 예산 형편상 우선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비를 일부 삭감을 해놨습니다. 지금 불곡산 보면 그 우리 들어가는 바로 시청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그 낙석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끝났죠. 네, 지금 그게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더 할 게 있습니까? 거기는 사업비 한도 내에서는 일부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 추가로 더 하실 예정입니까? 예, 사업비 때문에 그거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기존의 사업은 지금 일단은 완료된 거죠. 네, 거기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혹시? 바로 시청 여기서 바로 조금만 가면 올라가는 곳이니까 현장 완료되고 나서 현장 점검 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최종 끝나고 나서 못 가보고요. 그 전에는 가봤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거기 이제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 이제 불곡산 입구라는 아치가 있었죠. 그거를 지금 다 그냥 파손을 했더라고요. 일단 업체에서 그렇게 했는지 파손이 돼 있는데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다면 그거를 정리를 다 완벽히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 6월 행감에서 그 정상부근 안전 때문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언제쯤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내년도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6월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안전에 관한 건 그때그때 바로 사업이 어떻게 해서라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안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 등산로 정비 사업 요즘 최근에 산을 가보니까 정비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여기 보면 293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고요. 310페이지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보완 사업이에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도 그냥 하나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혹시 23년도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과장입니다. 네. 10월 말 현재 8,2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이용객 수가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만족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는 한 10,000명 정도까지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거기서 배워서
배우시고 나서 그런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거는 진행하는 게 없나요? 설문조사 진행하는 거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예, 거기에 만족도 조사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악산 하늘길 데크 정밀 안전 진단인데 하늘길 데크 설치 완료가 언제 됐죠? 몇 년도에? 저희가 감악산 하늘길 데크 설치 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설치 완료된 연도. 저희 20년 6월에 준공 처리됐습니다. 사용은 언제부터 개방했죠? 거기 하늘길 데크를 21년도부터 개방했죠? 네. 21년도면 지금 23년인데 2년 지나고 안전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22년 10월에 경기도에서 안전점검 실시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준공 시에 안전 점검 안 받습니까? 준공 시에도 안전점검을 받는데 저희 이제 사업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22년도에 경기도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가지고 안전평가라든가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1년도에 20년도에 아마 이게 6월에 아마 준공이 됐을 거예요. 네. 그때 준공될 때 안전 점검을 받았을 텐데 2년도 안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안전 점검했던 그 업체 진단 평가가 잘못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준공할 때 저희가 준공할 때 안전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이 예산이 2년도 안 돼서 다시 안전 진단을 해야 되고 그 사용을 지금 통제를 했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 누가 봐도 이거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저 최초에 준공됐을 때 안전 진단한 그 뭐 연구원이라든지 점검한 그 업체라든지 그거 한번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47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안 477페이지입니다. 네, 일자리 경제과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조명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은 그 윤리적 소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양주시에 지금 그 공정무역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앞으로의 공정무역 확산을 위해서 이제 부스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그 부스에서 이제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물품 판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판매도 일부 조금 하고 있고요. 뭐 코끼리 똥 노트 뭐 이런 거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홍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예, 도에서도 이제 이 공정무역 확산을 위해서 그 공모를 한 거고 양주시에서도 그런 그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사업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행사를 추진하지 마시고 네. 뭐 사회적 경제 그 마당이라든지 뭐 이런 그 별도 그 축제에 같이 들어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홍보 물품을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 물품을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물품입니까? 예, 행사 홍보도 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확산 홍보물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 그 나눔장터와 같이 해서 공정무역을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같은 취지로 할 예정인데 이제 도에서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 줬기 때문에 그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품은 가급적이면 그 홍보 물품 만드는 건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480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여기에도 홍보물이 500만 원 1회 제작비가 있습니다. 양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홍보물을 500만 원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양주사랑 상품권은 가맹점에 그 상점 표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 상점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작해가지고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주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지금 몇 개입니까? 12만 5천 개소 됩니다. 11만 개요? 12만 5천 개소. 12만 5천 개가 있다고요? 양주에요? 8,700개요. 죄송합니다. 8,700개. 가맹점이 지금 현재 8,700개가 있습니다. 네. 스티커를 몇 개를 제작하실 예정인가요? 자, 우리가 스티커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주사랑 상품권 본의원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용이 되다가 멈추고 그 지원 비율이 100% 10%였다가 뭐 7%였다가 계속 비율을 또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비율은 앞서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으로 쭉 가시다가 뭐 명절 기간에만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괜찮지만 비율은 조금 고정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중단되는 부분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홍보물 제작을 조금 줄여서라도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 중단되는 부분 없도록 안정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홍보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가맹점 가입 해제 안내문 1,80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만들어지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홍보물 만들어서 방치해 놓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홍보물에는 이제 현수막 같은 것도 있고 부정 유통에 대한 그런 홍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적절하게 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사업은 안정화가 됐다고 저는 보여지고 홍보보다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감악산 하늘길 데크 정밀 안전진단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 그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역을 하신 다음에 그 용역된 결과로 다시 어떤 수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내년도에 사업이 안전 용역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리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용역비하고 보강 설계 추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비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설계비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산림과정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년도에 예산 세우고자 하는 것은 작년
올해 추경 때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겠다는 방안을 보고 드리고 1억을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산을 추가로다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만 지금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언제 우리가 용역이 끝나고 그 수리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그 과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과업 기간이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산지이다 보니까 4계절을 전부 지나봐야만 계절별로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 진단을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1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24년도 가을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시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진행을 하실지에 대한 결과 그 계획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래 보면 산림 휴양 시설 홈페이지 구축 5천만 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림 휴양 시설 홈페이지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재문화 체험장이든 이 휴양시설 이용 그리고 또 유아체험 유아숲 체험원하고 그리고 우리 신암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숲속 신암리 야영장입니다. 숲속 휴양림 그런 산림 휴양 시설에 이제 예약이라든가 정보 제공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숲속 야영장 그 예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양주시 그 미술관역 캠핑장 예약하고 같이 진행된다라고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별도 예약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입니다. 미술관 옆 캠핑장은 운영 주체가 양주도시공사고 저희는 별도로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야영장하고 그 숲해설 유아숲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재문화 체험 이걸 갖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걸 갖다 통합해서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다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어갖고요. 과장님,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 주체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민이 생각하기에 운영 주체는 양주시입니다. 부서가 다르다고 사이트가 꼭 굳이 따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미술관역 캠핑장을 검색해서 들어가서 예약하는 것도 아는 분들만 하는 그런 마당에 숲속 야영장 사이트를 시민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 될까요? 양주시에 있는 여가를 그 선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마당에 이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목적을 본 의원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업무 보고 때도 강혜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시공사하고도 그 홈페이지 이제 예약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든 체육시설이든 한 홈페이지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그쪽하고 링크해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시민이 이용하기 간편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밑에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 운영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보기에 예산을 1억 4,800을 잡으셨는데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숲속 야영장을 그 위탁을 안 주고 내년 1년 동안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4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1억 800만 원 정도가 성립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그리고 사무실에 습속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냉장고나 사무가구 뭐 이런 전자레인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화해가지고 일단 1억 4,800을 반영시켰습니다. 숲속 야영장의 사이트가 몇 개입니까? 저희가 야영 데크가 13면이고 오토 캠핑 3면 해가지고 16면이 있습니다. 하루 수입이 얼마이죠? 최대. 사이트당 비용이 얼마 받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조례에 대한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사용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지금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임 예상은 6천만 원 잡으셨던데요. 그 예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부분은 담당 과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아직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않은 사항이라 갖고 지금 3만 5천 원, 4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같은 경우에 이 16명 정도면 몇 명이 운영하고 계신지 아세요? 민간에서는 가족 뭐 한두 분이 이 정도 사이트는 운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저희가 6천만 원 수입을 잡으셨는데 지출 예산은 1억 4,800입니다. 공공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맞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239페이지 가로변 청소관리.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님께서 그 버스 승강장 청소 영역 질의하셨는데 입찰은 됐고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계약만 안 된 상태란 말씀이신 거죠? 네, 청소년까지 답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된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입찰된 것은 당초 예산에 세웠던 4억 2천만 원 이내에서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4억 2천만 원 이내에서요. 그러니까 올해 연도 예산이 도시공사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얼마 예산 편성됐던 거죠? 올해 예산과 작년 예산이 대동소이합니다. 그 부분이 4억 4천? 4억 6천인가요? 네, 4억 2천입니다. 4억 2천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금액보다는 더 이하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낙찰 금액은 그거가 조금 더 낮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로 도시공사에 운영을 했을 때 현재 그때 직원 7급 12호봉 하고요. 2분하고 직원 8급 9호봉 6분이셨거든요. 맞죠, 과장님? 제가 인력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호봉과 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낮은 편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만일 새로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 임금을 그대로 맞춰준다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계약할 당시에 그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부분들이고요. 지금 급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별로 지금 선발을 했기 때문에 혹시 추가 자료가 자세한 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그러면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93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인데요. 여기 이곳은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도 좋으신 걸로 알고 있고 만족도도 좋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여기 그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 관리비로 해서 6,66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교육 재료 구입비가 맞습니까? 산림과장입니다. 그 체험을 할 때 그 구입하는 목재 재료입니다. 이곳은 별도로 운영비는 따로 드는 건 없나요? 체험장 운영비 뭐 따로 비용 지출되는 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혹시? 체험장 운영은 그 기존 그 저희가 매월 납부하는 전기, 수도 등등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 재료비하고 그 기계를 가동하는 전기 이런 것들입니다. 세부사업 설문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체험비 받죠? 얼마 받습니까? (2,000원을) 받고요. 재료비는 별도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료비 별도로 그다음에 체험비 2,000원 받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교육 재료비에 쓰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운영비에 쓰시는 건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정액급식비가 13만 원인데 13만 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랑 확인해 보셨어요? 산림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직 단체 협약하면서 정액급식비 다 14만 원으로 상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달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팀에서 확인을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상세 내역 받아봤는데 이 유아숲 프로그램은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교육과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내려오는 내시가 이제 인건비로만 하다 보니까 품목을 적어주신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비나 별도의 비용이 있으면 그걸 어떤 부분으로 좀 채워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게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하셔서 예산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수연입니다. 예산안 496페이지입니다. 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예산안. 사업 설명은 169페이지요. 저희가 금년도 5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원대상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8월에 선정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 24년도에는 그 마스터 플랜 용역을 착수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네, 공모사업 신청하신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시비가 70억 들어가는 거네요? 12. 총 사업비 200억 중에 예. 30%. 네, 이게 다 지금 신규 사업인데 지금 조성 사업이요? 4개년 사업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수소 도시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 있나요? 기후에너지과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2기 수도시 선정이 됐고요.
작년에 6개 도시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6개의 도시가 어디예요? 6개가 광양시하고요, 평택시, 남양주시, 포항시, 보령시, 당진시입니다. 올해 된 데는 광주, 동구, 양주, 부안구입니다. 지금 수소도시 마스터 플랜 자문회의 그 회의 전문가를 참석 수당을 넣으셨어요? 30만 원? 네. 예, 이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가 그 수도시 공모 사업 이제 그 한시군을 이제 벤치마킹을 가니까요. 이 수도시 공모 사업이 좀 어려운 사업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저기 사업을 시행할 때 위탁 기관을 공공기관의 위탁 기관을 줘서 시행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자문 자문관도 그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뭐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가 아니고 수시로 월별로 한 1회씩 박사급 이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심도 있게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어려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시려는 이 시의 네. 그거는 그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그 제정이 돼 갖고요.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 지구나 산업단지나 그 의무적으로 그 수소 연료전지를 저기 설치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고 앞으로 그런 환경부나 지금 국토부 사업인데 환경부, 국토부, 산자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수도도시를 연료전지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우리 그 비도시 지역에 대륜 ENS의 에너지와 그 협약을 해갖고 그 공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그 계획은 굉장히 좋으신데 지금 마스터 플랜 용역 5억 이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버스 임차료 120만 원씩 3회를 또 성년지 견학하시고요. 네. 그리고 견학 여비도 뭐 20명씩 꼭 꽤 많습니다. 근데 이 70억에 대한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죠? 12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저희가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중단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 과장님. 네. 이 재원 확보 됩니까 이거?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그 예산 반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못 하는데 신규로 올라왔다는 게 저는 그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게? 이게 저기 그 이 사업은 뭐 이를- 당장 그 돈이 그 내년도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후년도서부터 연차적으로 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때 그 예산 사항을 판단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 저희 보고하신 건 있으신가요? 제가 별도로 의원님 밤에 그 저기 선정된 다음에 의원님 쪽지 보고를 별도로 다 드렸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세요? 예, 의원님한테도 드렸는데 기억을 참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같이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운영.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 포인트 중립 에너지는 그 우리 아파트나 상가나 그 개별 세대에 대해서 그 전년도에 전기나 수도나 가스에 대해서 감축량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산정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네, 1,600세대가 선정된 거예요, 그럼? 몇 세대예요? 요거는 이제 국도비 이제 그 매칭해 갖고 역으로 이제 세대수를 한 거고요. 매년마다 정산하면은
거의 저기 지급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2회를 지급하는 거예요? 2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급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시나요? 전년도에 그 검침한 양을 따져갖고요. 그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정상이 돼갖고 우리한테 내려오면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감축률에 대해서요. 그럼 173페이지 자동차 운영 포인트 자동차 운영 그런 것도 이것도 비슷한 주행거리. 내용이신 건가요? 예. 그럼 예산안 497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온실가스 그 감축 대상이 있습니다. 20개소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그 양을 감축량을 목표량을 주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그 증감 사유를 보시면은 용역 인건비 단가 상승하고 그 명세서 및 산정 계획서 작성 검증 용역비가 증액됐어요. 네. 그러면은 명세서 1번은 명세서 작성 용역 또 지금 증가됐고 그 명세서 검증 용역 산정 계획서 작성 용역 산정 계획서 검증 용역 왜 이거를 다 분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신 거죠? 이게 그 예산서에 저기 나와 있듯이 그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검증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자 산정 계획서를 작성하면은 검증하게끔 이 제도가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침을 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증인데 이거를 따로따로 개별로 이렇게 해야 예. 된다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꼭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쪼개기 영역이 아닙니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따로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지침. 따로 돼 있어요? 예, 그 지침서 좀 보여주세요. 예.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예. 지침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그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예.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3년 동안 계속 기후 에너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저기 한전에서 주도해서 이제 사업하는 건데요. 거기서 신청한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 예산에 이제 한전의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그 편향적이지 않나요? 아파트 지역 이쪽이? 이게 네. 2016년부터 저기 추진된 사항인데요. 2016년도에는 이제 동아 6차 옥시전,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덕정주공 4단지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전의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안 같은 페이지예요. 49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거기 보시면 아파트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 설치 지원 사업 있어요. 50만 원씩 48대.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그 같은 내용인데요. 그 아파트에 보면은 그 승강기 이 아파트의 승강기 예. 50만 원씩 그래서 예, 지원하신다는 그겁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설치 운영. 이 탄소 중립 이행 정책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위원회 기능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 및 그 추진 현황, 추진 성과, 그다음에 이행 사항과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럼 그 뒷페이지에 탄소 중립 지원 센터 지정 운영에 그 소요 재원 밑에 보시면은 지원 센터를 지정함에 따라 센터 지정을 위한 심사 평가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평가 거기서 하시나요?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자문을 줍니다. 이 심사 평가 수당 2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81페이지요. 삭감된 거긴 한데 제가 2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수당이 지금 25만 원이라는 말씀이신지. 삭감인데 삭감돼서 네, 삭감이 제가 됐는데 잘 그러면 내용을- 제가 지금 탄소 중립 지원센터 지정되었죠. 예, 그쪽으로 이제 이관해서 네. 업무를 지정됐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12월 그 지정됐을 때 이 위원회 심사 평가 안 했나요? 지정은 됐는데 왜 이거는 삭감이 됐어요? 심사 평가를 안 하고 지정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23년도에 네. 심사 평가 해가지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미반영된 사항이라 삭감된 사항으로 보시면 그러면 그 되겠습니다. 뒤에 기후 위기 정책 대응 이행 평가 거기에도 심사 수당이 있어요. 25만 원. 이분들 이 위원회 심사도 그 위원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다른 겁니다. 여기는 다른 위원회예요, 예. 그러면? 예. 그럼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예요? 그 매년 환경부에서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 이행하는지 평가해서 그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문의 위원회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위원회인지. 이름은 별도로 없어요. 그 이름은 명칭은 별도로 없고요. 예. 그 위원회 근데 이제 위원회 구성은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회 예. 구성. 그때 그럼 이 위원회 예, 따로 다른 따로 거고, 이 뒤에 것도 다른 거고 예. 10만 원짜리 그 10만 원씩 그 회의 수당 나가는 위원회가 또 다른 예, 거고. 따로 그럼 세 개가 각 다른 거네요, 그럼? 예. 저희가 이제 상시 개별법에서 운영하게끔 돼 있는 거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매년 1회 한 번 해가지고서는 심사나 자문을 하는 거는 양주시 위원회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성해서 심사한 다음에 해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좀 많고 위원회 그 수당이 좀 다양하고 좀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양주 스마트 그린 도시 효율적 운영. 지금 여기 스마트 그린 도시 운영비가 꽤 많이 나가고 있죠. 네. 예,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나요? 네, 기후 에너지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7월 올 7월 달부터 운영했는데요. 그 스마트 그린 포트 방문 체험이 그 초등학교 대상으로 6개소 140명 정도 했고요. 찾아가는 탄소 중립 아카데미를 46개소 4,100명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자원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15명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 맞춤형 대길 정보를 통해서 미세먼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어요. 운영비가. 그거는 그 작년에 용역 상정할 때 그 올해까지 이제 그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는 그 유지 보수 용역 그 세부 내역으로 옥종 통합 관제센터 및 스마트 그린 포트에 설치한 서버하고 보안 방화벽 등 하드웨어 장비하고 운영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계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작년 용역서에는. 그래서 그게 1억이 증가가 됐고요. 근데 1년도 안 되는데 그렇게 아니 작년하고 네. 올해 해서 올해까지 그 하자 보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법이 시행된 게 그 간이 측정기도 의무적으로 2년 6개월 주기로 그 성능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1억 5천만 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네, 191페이지입니다. 실내 공기질 및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 이것도 뭐 12로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대여는 누가 하나요? 이거는 이 대여는? 예? 대여는 누가 대여? 대여는 네. 기존에는 기간제를 통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측정해 줬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다 보니까 비대면하고 꺼리는 그 방문 세대가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옥종 신도시나 뭐 새로 입주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1,100세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 만큼 저희
해본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방문해서 한번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읍면동장회에서 홍보를 해갖고 시청으로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제 방문 수령해서 실제로 측정해서 관리 요령을 책자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여 현황 좀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안 500페이지입니다. 중소 대기 배출 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 사업 2개소 9천만 원이네요. 두 개소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희가 9천만 원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 연료 전환 사업이 그 기존에 그 벙커 CU를 썼던 그 기업체에서 그 LPG나 LNG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그 이제 가스값이 좀 오르는 바람에 신청 그 기업체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기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저희가 그 기업체한테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벙커 CU를 쓰는 그 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그 기업인을 저희가 직접 가서 연료 전환해서 대기질을 향상시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거기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거기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직접 가서 안내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그 지원을 하셨는지 그것도 조금 현황 좀 알겠습니다. 가져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40개소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얼마씩 지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7,900만 원씩 지원하시는 건가요? 그 고효율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1억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하면은 10% 자부담이거든요. 근데 용량별로 업체별로 그 다 사양이 틀립니다. 지원비가요. 네, 19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시민 참여단 운영인데 여기 좀 예산을 좀 삭감하셨어요. 운영이 안 되시는 건가요? 이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좀 감약해서 해보고 또 이제 추경에 더 필요하면 증액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시민분들이 이 미세먼지라든지 공기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다른 부분에서 축소해야지 이런 부분은 축소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 시민들이 굉장히 미세먼지하고 호흡기 이런 것들 그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계승시키고 해도 되는 좀 늘려도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다른 부분은 늘리고 이런 부분은 좀 축소하고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자체 시비로 운영하시는 건데 미세먼지 다량 배출형 관리 강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운영 방식. 기후에너지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 관리는 우리가 이제 그 다량 배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88개소로 좀 하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그쪽 업체에 대해서 그 대기 오염도도 검사 용역을 해서 초과되면 우리가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80개소가 아니라 700개소라고 써 있는데요. 이 700개소는 안내 우리 대기 배출업소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저 위에 보면 대기 오염도 검사 용역 수수료는 여기서 다량 배출 사업장 중에 더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뭐 이제 유해 업체 같은 경우에 다량 배출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 놨습니다. 그쪽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관리에서 개선이 되나요? 관리 개선이 됐어요? 많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네,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보시면은 드론 유지비 보험 수리 비용이 있어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드론 유지비 관리 보험이 왜 각 부서마다 다 금액이 다양한가요, 이렇게? 네, 청소년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권에서 드론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드론이 우리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이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사용처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보험료가 수반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하고 금액이 틀려요. 왜 다 다양한가요, 이게? 청소년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보험하고 수리 비용이 같이 지금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 수리 비용하고 플러스 보험료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네, 그럼 다른 부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 돈을 더 많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 같았는데. 다음에 명시할 땐 수리비하고 보험료를 분리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10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목재 문화 체험장 보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2년도에 증축 보완 사업이 완료된 건데 22년도에 또 보완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게? 산림과장입니다. 그 기존 건축물의 그 사이에 일부 부분 빗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 중복되는 낭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추진 현황에 보면 22년도에 중축 사업을 보완 사업을 완료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지금 또 1년 만에 이 또 보완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좀 제대로 공사라든지 보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예산 낭비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면은 그 사업 유사 사업이라든지 중복 사업이라든지 비효율적 낭비성 사업들은 좀 통폐합하든지 뭐 일몰하든지 예산 삭감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하셨는데 노력하셨나요? 그 여기 부서에서는 일몰된 사업 몇 개나 일몰하셨죠? 저희가 이제 일몰 사업은 보조 사업 이제 일반 사회단체 보조 사업에서 일몰은 아니고 이제 금액을 좀 조정해 가지고 좀 축소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사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업들은 이제 국도비 사업일 경우 매칭 사업하고 시비 자체적으로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좀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유사 사업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맨날 저 대답은 내년에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번에 신규 사업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신규 사업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보니까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자체 저희 시비로만 사업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세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끝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삼복동의 마을 간 연결도로 사업인데요.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예산을 이게 지금 국비를 13억 5천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표기돼 있고. 근데 그 이 토지 보상비가 보상비는 국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24년도에 보상을 100% 하지 않으면 이 공사비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반납을 하게 되죠. 네. 그럼 지금 보상비가 40억으로 돼 있는데
이제 내년에 5억 예산 잡았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국비를? 저희가 이제 기 보상을 일부 했고 요번에 24년도에 5억 반영해가지고 함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도로가에서 이제 사업 추진하니까 도로가 그리고 그 지역의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옛날 새마을 도로 사업할 때 토지 사용 동의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비를 최대한 반납하지 않도록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서 일단 사업 추진하고 향후에 토지를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해가지고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에 대한 거를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토지 사용 협의를 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아, 예, 위원장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국비 기껏 받아놓고 사용을 못하면 너무 많이 억울하니까 그 지역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토지 동의서, 사용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도시가스 확대 보급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수소도시 또 이제 200억이 돼서 진행을 또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도시가스를 지금 미공급 지역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 대륜에서 지금 30%를 공사비를 지불하면서 이게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대륜에서는 지금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권역 도시가스업자가 손실 누적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한다.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 대륜에서도. 네. 왜냐하면 이게 공사를 해놓고 가스배관 공사를 해놓고 나서도 사용하는 양이 적다 보면 그들이 유지하는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소도시를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인 연료전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연료전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고 도시가스를 원료로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대륜에서도 그 연료전지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 지역 일대 도시가스 보급은 원활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미래에 대한 그들은 미래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수익에 기대도 없이 투자하기는 어렵고 그런 기대치라도 있으면 하겠다라는 의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료전지 사업은 사실상 그렇게 인체에 해가 있거나 이렇게 어려운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미리 짐작해서 좀 반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이 지지하신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 TS 2차 아파트에서 그 이제 전력 시설물 때문에 차량이 운행 나오면서 이제 시각적 가려서 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문제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수도 없이 이렇게 민원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담당 부서가 애매하다 보니 여지껏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전력 시설물이라는 것 때문에 이 이유로 가지고 우리 신재석 에너지팀에서 적극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이게 지금 고급지구가 준공될 시점에 이렇게 좀 안 맞게 배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 고급지구 다 준공 나고 한참 동안 운행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 다 그 문제가 있는 거는 중간에 체크가 됐을 겁니다. 시험 가동 개념으로 한 거니까. 그리고 인수를 하셨을 텐데 그때 체크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생긴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 이 부서만이 아니라도 이런 신도시를 진행하고 인수를 받을 때는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들도 꼼꼼히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험 수목 제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부사업서면서 338페이지네요. 이게 위험 수목이라고 해서 그 위험 수목 인근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거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땅 소유주가 뭐 외국에 나가 있다인거나 아니면 연락이 잘 안 되고 아니 관심이 없어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위험 수목을 제거를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이런 위험 수목 제거를 꼭 그 땅 주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를 또 따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인정하면 소유주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던 어떤 이런 규칙을 좀 찾아보십사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환경국 소관 일반에게 세출 예산 사업명세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환경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93쪽부터 8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일자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환경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